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안녕하십니까, 스텝스 한사입니다. 오늘은 하반기 전망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의 이 전망을 얘기해드리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상반기가 왜 버텼는지, 베어 케이스, 베이스 케이스까지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은 물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올해 안에 정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그림이 될 텐데, 이 95년에 금리 인상이 중단이 되거나 금리가 올라가는 과정 이후거나 아니면 98년에 우리나라가 IMF, 동아시아의 위기가 있고 나서 미국이 IT 버블까지 올랐던 2년의 기간이거나 이런 시기라고 만약에 생각을 해본다면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오를 수 있는 여력도 있는 겁니다. 물론 그때는 미국의 재정이 정말 좋았습니다. 95년부터 2000년까지 미국의 재정 수지가 계속 개선이 됐었고 심지어 90년대 말에는 미국의 재정이 플러스였습니다. 지금처럼 뭐 정부 부채가 많아서 부채 한도 협상을 한 해 만에 이런 때랑 비교할 수도 없게 아예 세입이 세출보다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정이 워낙 좋으니까 돈 쓰는데도 지장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경제도 훨씬 더 활력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때랑 지금을 1대1로 비교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데 흐름으로만 놓고 보면, 그래서 제가 주가를 한번 그려보니까 뭐 우연의 일치겠지만 지금 S&P 500 올라가는 거나 나스닥 올라가는 게 그 당시하고 되게 유사하게 돼 있긴 해요. 데이터만 말씀을 드리면 95년 주가부터 2000년 IT 버블이 터질 때까지 S&P 500은 4배가 올랐고요. 나스닥은 8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부터 5년 동안 그렇게 오른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금리 인상이 끝나고 지금 중단된 상황에서 어떤 때랑 비슷한지를 지금 비교해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 베어 케이스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물가가 올라서 빠진 이런 그림일 수도 있지만 이게 만약에 그때가 아니라 90년대 중반이라고 하면 훨씬 더 많이 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얘기를 드립니다. 참고로 그때랑 지금이랑 기준금리 별 차이가 없고요. 재정만 그때가 좋았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면이 비슷할지 이제 고민해 봤어요. 이렇게 말로 그냥 주가만 비슷하다 이런 거는 너무 좀 맥이 없으니까 뭐가 있을까 고민해 보다가 제가 찾아낸 게 뭐냐면, 당시는 Y2K라고 하는 게 약간 버블을 일으켰다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은 챗 GPT나 바드라고 얘기하는 AI에서 버블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 얘기를 먼저 드리면, 그 당시에 저는 이제 대학생 그리고 대학원생으로서 뭐 특차로서 연구실에 나갈 때였는데요. 그때 이 Y2K 때문에 컴퓨터가 막 어떻게 된다, 뭐 데이터가 날아간다 이런 걱정들이 되게 많을 때였습니다. 심지어 1999년 9월 9일에는 그 당시에 전자음악으로 정말 유명했던 그룹이 있어요. 제가 되게 좋아했던 그룹인데 다프트 펑크라는 그룹이 있는데, 걔네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날짜에 갑자기 컴퓨터가 터졌다. 그래서 우리 작업이 다 날아갔고 나도 로봇이 됐다 이러면서 모자, 헬멧을 쓰고 이제 활동을 시작하게 합니다. 이분들은 Y2K라는 걸 갖고 뭔가 퍼포먼스를 한 거지만 어쨌든 시장의 분위기, 사회의 분위기가 이 Y2K라는 게 그 정도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전 영역에 퍼졌다라는 거죠. 그런 엔터테이너들도 그렇게 할 정도라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심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기사로도 있었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주식시장이나 투자시장에 버블을 일으켰는지 제가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95년부터 GDP 대비로 미국의 IT 하드웨어나 IT 소프트웨어 투자가 급증을 합니다. 이게 GDP 대비로도 올라간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GDP는 계속 올라갔을 거니까 GDP 대비로 안 하고 절대 규모로 했으면 증가율이 훨씬 더 컸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진 모르겠지만 이 소위 말하는 새 천년에 대한 걱정, 기대 뭐 여러 가지가 맞물리고 뭐 Y2K 때문에 투자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가 맞물리면서 IT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 인터넷 혁명까지 맞물리면서 엄청난 투자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투자가 들어가는 데다가 정부 재정까지 강하니까 엄청난 버블이 생겼던 겁니다. 특히 98년에 동아시아 위기 이후에 올랐던 거는 나스닥은 그 짧은 기간에 2배, 3배 가까이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Y2K라고 하는 사실이 테크 투자로 이어지면서 주식에 버블이 생긴 거거든요. 이번에 그럼 이제 챗 GPT와 바드로 연결시켜 보면은 챗 GPT나 이 바드의 인공지능이 실제로 얼마나 세상을 바꿀지는 우리가 몰라요. 저도 모르고 뭐 웬만한 전문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얘가 진짜로 바꾼다라고 믿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 계기가 된 건 저는 결국 엔비디아의 다음 분기 가이던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AI가 뭐가 될 거고 사람들이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명확한 숫자가 없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마이크론은
이런 AI용 서버에 들어가는 D램은 8배고 NAND 플래시는 3배이기 때문에 많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말로만 했습니다. 그거를 실적 발표 때. 마이크론이 얘기하는 거 정도는 사람들이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 서버에서 D램이 차지하는 금액 비중이 크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 이건 뭐 아니겠지 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다가 이 엔비디아라고 하는 AI에 가장 리딩하는 GPU 회사가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숫자로 주는데 매출액을 엄청나게 높게 줘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진짜로 AI가 되려면 이런 식의 하드웨어 투자가 진짜 많이 필요한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진실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면서 이제 버블이 될까 말까 고민하는 건데 여기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데이터를 다시 한번 갖고 와 보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GDP 대비 소프트웨어 투자는 여전히 계속 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컴퓨터 이런 쪽에 많이 투자를 했던 거죠. 뭐 컴퓨터 소프트웨어 같은 거에. 근데 지난 10년 동안 IT 하드웨어 투자를 GDP 대비 보시면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챗GPT가 처음 생겼을 때도 사람들이 얘기할 때 챗GPT가 되면은 하드웨어가 많이 필요하다라고 했지만 그런 쪽에 별로 반응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엔비디아가 보여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까지 10년 동안 줄었던 이 IT 하드웨어 투자가 이것 때문에 늘어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만큼의 버블은 아닐 수 있지만 주식시장이 불케이스로 가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비교해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내용은 뭐가 있냐면 금융시장이 금리 인상이 되다가 중단됐을 때 어떻게 가격이 움직였는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은 대체 자산은 안 좋고 금융자산이 좋았다는 겁니다. 금융자산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나스닥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게 금리가 인하가 되다가 중단됐을 때는 원유나 금이 좋거든요. 왜냐하면 금리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채권을 사나 금을 사나 별 차이가 없어요. 이자가 낮으니까. 지금은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자를 주지 않는, 배당을 주지 않는 원유나 금 같은 것보다는 어차피 금이나 미국 채권이나 똑같이 안전자산이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조금이라도 이자가 더 나오는 내가 미국채를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명확히 금융자산이 대체자산보다 좋았습니다. 시기별로 보면 주식이 나스닥이 좋았다고 말씀드렸는데 56년부터 81년까지는 주식이 안 좋았습니다. 84년부터 2018년까지는 IT 버블기를 제외하면 항상 주식이 좋았습니다. 뭐가 달라졌을까? 56년부터 61, 2년까지는 냉전이 진짜 심할 때였습니다. 56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헝가리 혁명이 있었습니다. 헝가리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이제 공산주의 싫다라고 봉기를 했고 이거를 소련이 아주 무자비하게 진압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 공산화를 시켜버리고 그리고 59년에는 쿠바가 공산화가 됩니다. 피델 카스트로가 이제 집권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후르시초프가 62년에 쿠바에다가 미사일을 놓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냉전이 되게 심해지는 과정이었고 미국 메카시 광풍이 불 때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금리도 낮고 좋은 시기였지만 주식이 안 됐던 경우였고 금리가 오른 상태 유지가 될 때 물가가 낮아도 그 이후 66년부터 81년까지는 미국의 물가가 전체적으로 높았던 시기였습니다. 거의 10몇 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이 그때처럼 10몇 년 동안 물가가 높은 시기라고 믿으면 주식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생산성이나 뭐 이런 AI나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그때랑은 다르다. 그때는 석유를 오펙만 생산했기 때문에 원유의 영향이 컸지만 지금 유가 되게 낮게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 고물가, 아주 오랫동안 10몇 년 지속되는 고물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84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주식이 계속 좋았고 그중에도 나스닥이 좋았다는 점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불케이스를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어떤 스타일의 종목을 보는 게 좋을지 얘기를 할 건데 구체적인 종목명은 다음 시간에 강재구 연구원이 얘기를 할 거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저희 보시는 구독자님들께서 제가 지금 뭐 전체적인 시장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시장 얘기 틀렸고 장이 아주 많이 빠질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위기가 오고 이래서 많이 빠질 거라고 믿으시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테마만 맞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장이 조정은 있겠지만 그래도 올해 말이 작년 말보다 좋을 거라고 믿는 분들이면 요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주식을 대략 4가지로 구별했습니다. 지금 S&P 500 주가가
작년 7월, 8월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나스닥의 주가가 움직임이 없는 것이죠. 근데 이 기간 동안 주식이 오른 해가 있을 거고요. 주식이 빠진 종목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주가는 올랐는데 EPS는 오르네, 빠지네. 주가는 내렸는데 EPS는 오르네, 빠지네. 이렇게 있을 거예요. 네 가지 2x2 매트릭스로 나눌 수가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EPS가 올랐는데 주가가 빠진 걸 저평가라고 합니다. 왜 EPS 올랐는데 주가가 왜 빠졌지?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장이 좋을 때는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가 지금 주가가 엄청 좋은데 아직도 지난분기 실적까지는 YOY가 마이너스예요. 근데 주가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저는 이 카테고리 EPS는 떨어졌는데 주가가 오른 카테고리가 되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앞으로 이 강세장을 믿는다면.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은 투자자들이 실적은 안 나오는데도 주식을 샀다라는 얘기는 얘가 다음에 턴어라운드에서 세상이 바뀌면 정말 좋은 주식이라고 믿는다는 거죠. 정확하게 반대로 EPS가 올랐는데 주식이 떨어진 것들은 뭐냐면 투자자들, 시장이 보기에는 얘가 다음에 강세장으로 갈 때는 이 어닝이 지금 피크를 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닝이 빠질 거고 다음에 세상이 바뀔 때 주도주가 될 수 없다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근데 저렇게 하는 건 나는 싫고 나는 가치주나 좀 빠진 종목을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뭘 말씀드리냐면 그러면 차라리 4개 카테고리 중에서 주가가 빠졌는데 실적도 같이 빠진 애를 차라리 연구해 보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얘는 가능성이라도 있어요. 예를 들어 실적이 빠진 상태에서 주가가 빠졌으니까 얘가 만약에 실적이 오르면 주가가 다시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차라리 찾아보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불 케이스, 금리가 오른 상태 유지될 때 주가 움직임, 그리고 스타일까지 얘기를 드렸는데 보시고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